네, 안녕하세요. 온에어 방송 진행자반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얼굴로 만나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에어 방송 진행자반에 지원한 만큼 우리 뉴스에 대해서도 애정을 갖고 또 연습해보고 실제로 해볼 수 있어야겠죠. 네, 뉴스 진행자의 내적 자질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철한 시선, 냉철한 어떤 머리가 있어야 하지만요. 또 여기 냉철한 머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심성,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어떤 뉴스가 이제 진행이 될 때 그 내용을 잘 전달하는 것이 일단 가장 큰 목적이 되겠죠. 그러려면 그 내용에 어떤 마음을 공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에 너무 치우쳐서 내 감정이 앞서면 안 될 것입니다. 냉철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다가 따뜻한 심성을 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그 내용을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명의 방송 진행자를 통해서 그 내용의 진정한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 감정도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같은 마음으로 진행을 해야겠죠. 슬픈 뉴스는 슬픈 마음을 기본적인 바탕으로 깔고 전해야 할 것이고 기쁜 내용은 기쁜 마음으로 전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일치되지 않으면 굉장히 로봇 같은 그런 방송 진행자가 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따뜻한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내적 자질입니다. 자, 그리고 또 꼭 필요한 방송 진행자로서 뉴스를 할 때 꼭 필요한 것은요, 띄어쓰기입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글을 읽어볼 건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성남으로 가던 시외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택시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자, 이 글은요,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읽는 거 잘 들어보세요. 서울에서 성남으로 가던 시외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택시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시외버스가 에서 멈췄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서울에서 성남으로 가던 시외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택시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차가 잘못됐나요?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성남으로 가던 시외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택시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자, 이렇게 읽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서울에서 성남으로 가던 시외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택시와 정면 충돌했다고 했어요. 자, 이걸 보면 가해 차량은 시외버스가 아니라 택시가 되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는요. 서울에서 성남으로 가던 시외버스가 중앙선을 넘어서, 자, 이걸 보면 시외버스가 잘못했네요. 그쵸?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택시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시외버스가 가해 차량이 될 것입니다. 자, 따라서 띄어쓰기 하나만으로도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자, 띄어쓰기 정말 중요하겠죠? 자, 뉴스를 읽을 때 어디서 끊어 읽어야 할지 미리 체크를 해놓는 게 필요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뿐만 아니라 제때 쉬어주지 못하면 숨도 가빠지고 그래서 끝까지 뉴스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뭐라 그랬죠? 네, 띄어쓰기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바로 억양과 속도인데요. 어떤 억양으로 읽느냐에 따라 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까 초반에서 얘기한 것처럼 슬픈 뉴스는 슬픈 감정이 어쨌든 전달이 되어야 하고 기쁜 소식은 기쁘게 전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억양에 따라서 이것이 바뀐다고 하니까 정말 그 억양을 잘 표현해내는 말의 기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에 누구나 숙연할 정도로 슬픈 소식을 전하는데 기쁜 목소리로, 표정으로 전달하면 어떨까요? 네, 시청자가 공감하기가 어렵겠죠. 반대로 온 국민이 기뻐할 그런 소식인데
세상 슬픈 표정으로 아니면 무미건조하게 전달한다면 역시나 잘 전달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방송 진행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극히 사실적이고 담담한 그런 뉴스의 소식은 담담히 진행해야 하겠지만 밝음과 어둠, 그리고 기쁨과 슬픔이 존재하는 그런 내용의 뉴스는 감정을 전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바로 오독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독은 잘못 읽는다라는 것인데요. 잘못 읽을 수는 있지만 오독은 방송 진행자로서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독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는데요. 이 오독도 습관이 될 수가 있다고 해요. 틀리는 부분을 계속 틀린다거나 아니면 틀릴 이유도 없는데 계속 습관적으로 실수하는 것. 이러지 않기 위해서는 글을 읽을 때 먼저 눈으로 빠르게 읽고 입으로 표현하는 그런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뉴스를 2개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뉴스를 하나 골라서 한번 연습해보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찍어서 낼 때는 선생님이 준비한 뉴스도 좋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그런 뉴스를 하나 골라서 또 읽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과제 제출은요. 얼굴이 나와도 좋고 나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음성만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얼굴까지 나오면 더 좋겠지만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의 뉴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청에 최고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최고 60mm가 넘는 장맛비가 쏟아진 곳도 있는데요. 주택 침수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호남과 충청에 최고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최고 60mm가 넘는 장맛비가 쏟아진 곳도 있는데요. 주택 침수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죠. 코로나로 해외 못 나가면서 올해는 특히나 국내 여행지에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피서지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여기서 또 집단 감염이 일어나진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죠. 실제 유럽에서는 마스크 안 쓴 사람들이 해변에 모이면서 휴양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쉬는 것도 좋지만 방역수칙 잘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이혜원 기자가 한강공원부터 해수욕장까지 둘러봤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죠. 코로나로 해외 못 나가면서 올해는 특히나 국내 여행지에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피서지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면 여기서 또 집단 감염이 일어나진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죠. 실제 유럽에서는 마스크 안 쓴 사람이 해변에 모이면서 휴양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쉬는 것도 좋지만 방역수칙 잘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이혜원 기자가 한강공원부터 해수욕장까지 둘러봤습니다. 여름 휴가 가려니 걱정되고 또 거르자니 서운하고 참 난감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정부가 방학 기간에 몰리는 휴가 인파를 분산하기 위해서 이달 중순까지를 특별 여행 주간으로 지정하고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소규모 여행지들을 추천했습니다. 정현욱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거를 선생님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보면서 따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올해 여름 휴가, 가려니 걱정되고 거르자니 서운하고 참 난감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정부가 방학 기간에 몰리는 휴가 인파를 분산하기 위해 이달 중순까지를 특별 여행 주간으로 지정하고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소규모 여행지들을 추천했습니다. 이렇게 읽었는데 아까 설명하지 않은 부분을 좀 추가하려고 합니다. 뭐뭐해서 뭐뭐에 이런 조사들을 어떤 부분은 살짝 올렸다가 아주 살짝 올렸다가 어떤 부분은 살짝 내렸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읽어주면 문장을 읽을 때 좀 더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크, 트, 프 이런 강한 발음들 있죠. 이것을 너무 강하게 발음을 하지 않도록
바람을 넣어서 크게 발음하지 않도록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 여행 주간인데 특별 이렇게 강하게 발음하지 않고 특별 여행 주간 특을 발음할 때 강하게 발음이 날 수밖에 없을 수 있겠지만 특 이렇게 어떤 큰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부드럽게 발음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 여행 주간이 아니라 특별 여행 주간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겠나요? 네, 예를 들어서 또 뭐 파도다 했을 때 파도 이렇게 너무 강하게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으로 잘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올해 여름 휴가 가련이 걱정되고 또 거르자니 서운하고 참 난감한 상황인데요. 여기서도 황이라는 발음이 여러분 이중모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항이 아니에요. 상황이죠. 황. 이런 발음을 잘 챙겨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얼굴 보고 만나면 좀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